예, 삼바 고의 분식 사태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. 감독 당국은 삼바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 감리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. 삼바는 증선이 결정을 받을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. 2조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 정지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할 것인지 또 그런 포인트들에 대한 과연 승소 여부가 어떨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 오늘 또 모셨습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게 보통 증권거래와 관련된 이런 소송을 할 때요, 집단 소송이든 개인 소송이든 간에 이게 소송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이 좀 뭐랄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죠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집단 소송이라고 하면 집단 소송 신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. 네,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. 예. 또 그렇게 손해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액은 정말로 얼마이냐, 이 액수를 또 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요. 이번 건은 지금은 집단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 거죠? 그러니까 집단 소송은 2005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11개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. 11개 회사에 대해서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단 소송 신청 허가를 받기까지도 한 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실제 그게 집단소송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게 1심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허가니까 이제 결정이 있는데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항고 재항고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래 걸릴 거예요. 그것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고요. 네, 그걸 다 대법원이 이제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되니까 힘들고 또 중요한 거는 50명 이상의 이제 피해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50명 이상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거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현재 지금 삼성에서 상당히 지금 저항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분식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행정소송 간다고 하고 있고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소송하고 꼭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. 병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원에서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면 이쪽 법원에서는 저걸 좀 기다려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번 건이 집단 소송의 성사 가능성 여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죠. 이것도 역시 대법원에서 3심까지 거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그래서 거고.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이제 A라고 하는 법무법인에서는 집단소송 하겠다고 300명 정도를 지금 모았습니다만은 B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또 있어요. 그 법인은 이런 증권회사와 관련된 소송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안 하기로 한 거예요. 그 회사는 일부러. 왜요?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손해가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과거의 분식회계로 인한 그런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사례하고는 다르다.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STX라든가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는 적자인데 흑자인 것처럼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자 흑자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 규칙이나 규정을 바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분식회계에 속하는지부터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그 소송을 안 하기로 결정한 B 회사는 B 법인은 이거는 좀 이기기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A 법인은 뭐 기사로도 뭐 이미 나온 회사긴 한데 그 로펌 같은 경우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이따 다시 여쭤보기로 하는 거고. 그러면 세 가지인데 집단 소송 된다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 빼고 두 가지. 그러니까 기업의 잘못이 확인이 되느냐 여부. 그다음에 개인의 손해액이 확정이 되느냐 여부. 이 두 가지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소송은 그냥 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. 이기냐 지냐의 문제인 것이죠. 그렇죠. 근데 지금 예컨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년 전에 상장이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사실은 이 분식회계를 했던 것이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을 해달라고 사실 읍소해서 된 상황이에요. 근데 그때 공모가가 13만 6천 원 정도였는데 주당 사실은 상장된 다음에 올해 4월 11일인가요? 60만 원까지 갔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분식회계라고 하는 결론이 나니까 그때 33만 원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 지금 거래 정지 상태니까. 근데 문제는 그럼 그 중간에 손해가 있었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장이 된 때로부터 지금 이제 고의 분식회계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13만 원짜리가 사실 60만 원 됐잖아요.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 보자면은 혹은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실질적인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비싸게 샀다. 이거밖에 없어요. 손해라고 하는 것이. 그런데 그것을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. 주식 거래라는 거는 뭐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. 바로 그겁니다. 지금 그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그쪽에서 보면은
거래 정지에 따른 손해 문제도 소송 이유가 된다.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투자자들하고 좀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.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. 거래 정지가 이제 예.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하나는 이제 그 주식의 값을 뭐 오르고 내리게 하는데 변동을 미치는 법규의 위반, 규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.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실 기업인 경우에 거래 정지 시켜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나라에서 혹은 뭐 증권거래위원 이런 데에서 금융위에서 거래 정지 시켰다는 것만 가지고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 생기고요.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거래 정지 시킨 그렇죠. 건데 그게 예.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친다. 그렇죠.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예요.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이제 그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.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거래 정지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거래 정지다 이게 아니잖아요. 네. 이건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또 사실은 손해가 아닌 거죠.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스가 행정소송을 만약에 확실하게 걸고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해도 결론을 얻기가 그렇죠. 참 그렇죠. 어렵다. 현재 상황에서는. 그래서 7, 8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. 왜냐하면 현재 거의 육심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. 그러네요. 네. 집단 소송을 갈 수 있는 여부도 뭐 된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그렇죠. 거고. 그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?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회계법인이 삼정 KPMG 회계법인하고 안진하고.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삼정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? 1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.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안진 같은 경우는 과징금도 없어요. 어. 다만 둘 다 5년간 감사를 못하는 거, 3년간 감사 못하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이게 과연 회계법인이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냐? 또 하나 중요한 건 적자를 흑자로 지금 돌려준 게 아니에요. 이 그건 회계법인은. 그렇죠. 예.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인 회계 규칙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예. 있고 예. 콜옵션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주장이거든요. 예. 그러면 그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사실은 또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계법인 물론 회계법인이 무조건 잘못했다, 뭐 짬짬이가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어렵죠. 아까 잠깐 STX 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 네네. 사례를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때는 그 사건들 같은 경우 특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심에서 4건인가가 소송에 들어갔는데 1심에서 다 이겼다고 그러대요. 아직 네, 1심이긴 그렇습니다. 하지만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왜 확실하게 1심에서 승소를 했던 건가요? 그 사람들은 정말 적자를 흑자로 한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를 일부러 고의 분식 회계한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인 그게 거예요. 분명하기 때문에. 네, 근데 이거는 좀 건이 다르다는 거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하나가 사실 이번 일각에서는 아까도 잠깐 그 말씀하셨잖아요. 거래소가 읍소에서 상장을 했다 2016년도에 또 하나 그 증선위에서도 또 그 상장 규정을 완화시켜줬다는 얘기도 그렇죠, 좀 했고요. 맞습니다. 네. 그럼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당국에서 오히려 삼바를 도와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그러면은 정부도 그렇게 도와준 거니 뭐 고의 미필적 고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국가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정부나 이런 쪽이 잘못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요, 국가나 중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하려고 했는데 예. 이제 약간의 뭐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손해이니까 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취지가 좋을 경우에는 예, 감수해야 내지는 뭐 된다. 이런 정도까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이다라든가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이게 최선이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처리가 되면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좀 어렵죠. 그러네요. 예, 인정이 안 됩니다. 잘.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지금 거래소가 상장 실시 심사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요.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뭐 시간이 뭐 한 달이 되든 뭐 1년이 걸리든 간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장 폐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.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. 이게 딱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 이런 소송들이 그동안 진행되고 있다면은 그런 소송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거래가 재개되는 거니까.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기에 빠뜨려가지고 그 상장 폐지가 아닌 쪽으로 결정 날 때까지 뭐 최소한 한 최대 120일 정도 걸리거든요. 120일 정도 거래를 못하게 하지 않았냐.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팔아서 뭘 썼어야 되는데 못했다. 이제 이 정도만 사실 얘기가 되는데요.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회계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 때문에 2018년도에 뭔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또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쉽지 않네요. 쉽지 않습니다. 예.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지금 이 관련된 우리 삼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
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혹시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. 뭐 우선 이제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내가 거기에 껴야지만 내가 나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건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50명 이상의 피해만 인정이 되면 몇 명만 받아도 사실은 다 모든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무 우왕좌왕 이렇게 뭐 집단 소송 한다고 여기 신경 쓰실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상장 폐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보고서 조금 중간에 움직이셔도 사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면 일단은 삼성바이오 행정소송의 결과 그렇죠.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예, 어쨌든 그렇죠. 그게 결과 예. 그다음에 상장 실질심사 관련돼서 예, 좀 폐지가 기다려봐야지 확정될지 되겠죠. 안 될지 그걸 근데 보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 번도 상장 폐지 된 적도 없어요. 그건 맞습니다. 대우조선 행도 마찬가지고. 맞습니다. 무려 5조 7천억 원이나 분식회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. 예, 예. 말씀 잘 들었습니다, 변호사님.